예, 2025년 5월 25일 음력으로 4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한 3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현대사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하고 15번째 강의를 했는데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5번 정도 더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그 2025년 6월 3일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해방 이후 80년 의사보호조약으로부터 외교권이 박탈되고 난 이후 일본에게 침탈당한 지 120년 만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될 것인데요. 이것을 그 국민주권 정부라고 아마 이름을 붙였던 것 같은데 매우 잘 붙인 것 같습니다. 가짜 대한민국에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만들겠다는 것도 좋은 정확하고 적요한 구호이고요. 권력을 소수가 차지하는 정치 집단에게 그동안 포획되고 규제됐던 사이에서 국민 주권주의로 돌려주겠다는 것도 정확하고 잘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5년 6월 3일 우리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제 바뀌어 나갈 것인가를 역사를 공부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한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해서 한국의 역사의 징검다리를 놓고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세계 민주주의 내다 판다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공우 강상원 선생님과 소남자 김재섭 선생님을 뵙고 지금 해수로 한 9년째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줄기차게 공부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국민주권정부에 부합하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것을 보강하고자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문명학술은 4번째에 제가 여기에 지금 현재 그 흉노 지금 현재 23번에 있는 제 밑에 빨간 글로 되어 있는 이 흉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오늘 제가 적고 있는 내용, 오늘 제가 적고 있는 요 내용을 포함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책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꼭 이제 보아야 될 부분이 조선고 실담어 주석사전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 이렇게 했던 책이고요. 또 우리 소남자 김재석 선생님이 쓰신 이 근문 창세기 문자, 또 우리 박인수 선생님과 함께 공작했던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요 책, 그 다음에 우리 그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우서 선생님, 아마 한중일 삼국의 지금 현재 최고의 학자 반열에 올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고우서 선생님은 그 이 국보급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50대의 최고의 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접해야 될 책이 요 한홍구, 그러니까 한홍구 선생님의 역사와 책임을 포함해서 한홍구 선생님이 쓰신 책들이 좀 몇 권 있는데요. 요런 책과 제가 밑에 여기 있는데, 여기 대한민국사라 해가지고 여기 한홍구 선생님이 썼던 1, 2, 3, 4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요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태균 교수님이 쓰신 이 베트남 전쟁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현대사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남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고,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승만의 이 보도연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박정희를 알기 위해서는 이 베트남 전쟁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다시 한번 오늘 학문산체 273번째 현대사 1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지금 이제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붙이게 됐던 그 이유는 우리가 대한제국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897년도에 대한제국을 세웠는데, 왜 고종은 엄연하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897년도에 나라가 망하기 전 13년 전에 대한제국을 만들고 이름을 대한제국이라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황구단을 만들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왜 이 왕조 국가를 부인하고 황제국에 올렸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어봐야 되겠죠.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종이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황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황구단의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을 가져오게 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한이라 할 때 이 대는 큰 대자라는 의미보다는 모인다는 뜻이 더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큰 대자가 아니고 모인다는 것이, 뭐가 모이느냐, 한이 모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한은 마한진한변환이 생각이 나죠. 마한진한변환.
그러면 마한진한 변환이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샤먼 제국, 샤먼 사상, 샤먼 문화, 문명, 그 다음에 샤먼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마한진한 변화는 별도의 나라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마한진한 변화는 별도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중공 다르고 베트남 다르고 한국 다르고 뭐 이렇게 지금 현재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민족주의가 나라를 국호를 만들어서 나라가 이렇게 200여 나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한진한 변화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의 뭐냐면 모여져 있는 삼지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순 우리말을 말하는 겁니다. 담배 삼지라는 말 많이 하죠. 삼지라는 것은 모여져 있다는 것은, 그러면 마한진한 변환이 모여져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삼지제도의 형태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모여져 있는가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한은 고구려가 되고 진한은 신라가 되고 그 다음 변화는 백제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한 진한 변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지금 현재 우리 조선반도 내지 한반도에만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을까?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공 땅, 지금 현재 중공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이라 말하지 않고 중공 땅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고, 미주에 북아메리카에도 바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마한 진한 변환의 형태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에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미에도 가지고 있었고요. 북아프리카에서도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 이 마한 진한 변환의 이 한은 전 세계 온누리의 몸에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바로 제사장 계급과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이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삼지에 사이져 있는 제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삼지에 사이져 있는 이 제도를 관할하는 것이 이게 바로 황제국이라는 것입니다. 황제와 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황제는 바로 중앙에 황제가 직할로서 관리하고 있는 직할지가 따로 있고, 그걸 경기지역이라고 하고 경기적견이라고 말하는데, 그 황제가 살고 있는 곳을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에 서울이라고 말을 쓰는 이유는 황제가 거주했던 곳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경기 지방이 있다는 것은 황제가 관할하는 그 적현, 경기 지방 황제가 관할하는 것을 적현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뭐냐면 관리하는 것. 그래서 서울과 경기는 황제국이 있었을 때만이 이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서울 경기라는 이 국호를 용어를 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한 진한 변환,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위촉오, 그 다음에 대명조선, 해동조선, 열도조선, 그 다음에 위나라, 조나라, 제나라, 초나라,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위촉오, 그 다음에 하나라, 은나라, 진나라, 하은주, 주나라, 이렇게 이 모두 다 이것이 황제국일 때는 삼지 제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 다음에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의 고대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황제가 직할을 하고 있는 그 적현 지역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제후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후국. 제후국은 이 대부
대부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황제 다음에 이제 대부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제후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모계사회라는 유습이 많이 이제 있었다는 뜻이고, 모계사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장자에게 모든 상속을 하기 어려운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자에게 모든 것을 뭐냐면은 상속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컴플레치 커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모계사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계사회에서 태어난 자식들, 엄마는 똑같지 않습니까? 엄마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계사회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모두 다 동등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모계사회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황제가 되면 나머지는 대부가 되어서 제후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나라 시대 때 와서, 공자가 태어난 주나라 시대 때 와서는 이것이 이제 확립이 되는데요. 이게 정치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는데, 샤먼 사상 문명 제도 제국이 정립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유명한 공자의 봉건제도라는 겁니다. 봉건제도. 봉건제도는 종법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종법제도는 그럼 뭐냐? 종법제도는 바로 아버지가 왕이면 장자가 왕이 되는 것을 세습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그 다음에 제후에게 분할해서 봉건제 형태로 나라를 재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자가 주장하고 명자가 확립시켰던 공명사상의 기본적인 뿌리이면서, 공명사상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종법제도와 봉건제도다. 주나라 때 와서 확립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세습이 되다가 다시 황제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전제왕권국으로 돌아왔다가 황제국으로 돌아왔다가 전제왕권 국가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연속성과 반복적 과정을 거쳤던 것이 조선시대 때도 바로 전제왕권 국가가 되었다가 세조 때에 와서는 황제국이 되었다가 다시 전제왕권 국가가 되었다가 고종 때 와서 다시 황제국이 되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대한은 설명을 했고, 그러면 민국은 뭐냐? 민국은 우리와 밀접한 우리의 그 고대사와 밀접한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임금이 바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인데요. 우리가 요임금은 언제 때 사람이냐 하면은, 순임금은 언제 때 사람이냐 하면은 BC 1517년 정도 되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정도 되고요. 우임금은 BC 2133년 정도 된다고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소남자 선생님이 연구와 율군 이진재 선생님의 기록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민국은 바로 한은 아까 앞에 한 가지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은 뭐냐면은 대한칼 때 한은 순임금이 이름을 붙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국은 우임금이 이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임금께서는 이분이 뭐냐면 제우 고신씨의 5째 아들이고, 서경에 나오는 말로서 민유방본에서 나오는 말로서, 이 서경은 샤먼의 경전이고요, 민유방본의 서경에 나오는 말로서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민본이라고 하는데, 민본이 바로 뭐냐면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나중에 민국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민국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이재명의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이 이제 되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대동세상이라고 말하고, 대동세상을 주창한 사람은 우임금이시고 그래서 이 대동사회와 국민주권 국가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란 말과 제국고 신수의 다섯째 아들이 우임금이고 민유방본에 놓는 서경에 놓는 민본과 것도 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서히 이때에 우리가 세습국가로 세습되는 나라로 바뀌어간다, 최초로 세습왕조가 시작된다는 말을 봐서 모계사회에서 서서히 부계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대사를 잘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부계사회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습왕조가 된다는 뜻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우임금은 어느 나라 출신이냐 이거죠. 우임금은 어디 나라 출신이냐? 하나라 출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은주라고 했을 때, 이 하나라는 제가 이 한국문학술원에서 연구해 볼 때 삼지제도의 그 생산자 계급에 들어간다. 은나라는 바로 제사장 계급에 관련돼 있다.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주나라는 군사 계급과 밀접한 연관성이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나라에 와서 우리가 동주, 서주 이렇게 말을 이어가지만 바로 전국칠흥 시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 춘추 오패를 거쳐서 전국칠흥이라는 진초재연 한위조라는 나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가 돼요. 우리가 오패 그 다음에 칠흥이 바로 춘추 전국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아까 제후국이 분리 독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분리 독립했던 그 제후국이 세습하면서 장자상속으로 바뀌게 되고, 그 장자상속으로 바뀌게 되면서 모계사회가 부계사회로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계사회와 부계사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은 하나라 출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삼지 제도를 가지고 있고 국강상 제도를 가지고 조도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우임금은 우리가 흉노라는 겁니다. 흉노. 자, 그러면 흉노를 다른 말로 해해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위구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위굴, 지금도 위구르 자치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 흉노는 바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재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위구르가 바로 우리가 제임스 처치워드가 썼던 카라마야인, 위굴마야인, 그 다음에 나가마야인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에 호주마야,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호주 마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됐는데, 이때 티벳으로 올라갔던 이 세력들이 바로 위굴마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굴마야인이 바로 흉노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신라가 매우 뭐냐면은 그 흉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진나라가 전국칠흥을 통일하고 나서 진나라가 바로 분수경유를 했던 이유도 바로 진시황이 바로 주나라의 종법제도와 주나라의 그 봉건제도를
그 비판하면서 천하일가를 분열시킨 죄를 물어서 분수격리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진나라가 망하고 진나라가 다시 한나라에 편입이 되었다가 다시 낭랑을 거쳐서 지금 현재 조선반도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조선반도에 들어온 한 갈래가 우리가 신라라는 나라가 되고, 그 신라가 다시 삼국을 통일하면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우리의 그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임금이 흉노라는 겁니다. 흉노. 그래서 우리가 오랑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흉노는 바로 정령신으로서 해해족이고 위굴족이고 천재를 지내는 위글마야인들이다. 자, 그래서 흉노를 다른 말로 흉을 뭐냐면 우리가 가슴흉이라는데 가슴흉자를 쓰게 되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은 흉은 중요한 기운이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흉이라는 것은 중요한 기운이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고, 노라는 것은 여자가 무릎을 꿇는 이런 오랑캐가 아니고, 여자는 집에 들어가 계신 분으로서 바로 이거를 종합해 보면 중요한 기운이 영유로 들어오면서 여자는 집에 들어가 계신 그 위대한 족,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흉노를 하는데, 여기서도 엿볼 수 있다시피 바로 흉노가 여기에 그 소위 말하는 좀 기마민족 내지 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흉노가 바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흉노는 결코 농사를 짓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만민족이고 로만 이해하면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흉노와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이 흉노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바로 국강상 제도고, 국강상 제도는 조도와 관계되어 있고, 삼신할머니와 관계되어 있고, 제우스 와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의식을 가지고 있고, 제천의식을 하고, 베다 경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브라만과 관계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브라만과 관계되어 있는 이 말을 쓰는 사람이, 이게 바로 우리가 산스크리트 실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분모가 발전돼서 나중에 다시 티베 문자가 되고 한자로 글자가 바뀌고 오이라트 경전이 이제 만들어져서 8대 지금 세계 대장경이 이제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산스크리트를 쓰고 있는 이 범어가 온누리에 남아메리카까지 퍼져 나갔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바로 북아프리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그 지명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박인수 선생님이라든지 한불 선생님, 최도환 선생님, 그 다음에 문서서 선생님이 주장하고 있는 대조선 사만학회, 대조선 사만연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이 고대사가 바로 북아메리카에 있었다. 북아메리카에 있었다. 유카탄 반도와 잉카 마야 제국에 있었다. 이런 그 이야기를 저도 유심히 듣고 아까 책도 소개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문학선에서 연구한 내용을 제가 결론을 내리면,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 북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자료와 그 다음에 유물, 풍습, 이것은 바로 정화의 대황해 이후에 15세기 이후에 신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해양 주체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면서 신대륙에서 새로운 문명의 꽃이 피웠던
지난 500년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어서 이것이 20세기에 총결산되어서 우리 박인수 선생님이라든지 한불 선생님이라든지 최도한 선생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순수 선생님이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기록이라든지 문집에 있는 기록들을 일부 부합한 부분을 참조해서 우리가 아메리카 대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참조해서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바로 그 산스크리트, 브라만, 베다 경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이 바로 보살 사상인데, 이 보살 사상은 바로 보살 사상, 대동사의 홍익인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인데, 국민 주권 국가에서 앞으로 이어나가야 될 사상이 바로 보살 사상, 대동사의 홍익인간, 제세의와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보살 사상을 이야기하면, 이 보살 사상은 적어도 10만 년에서 7만 년 사이에 인간이 시각적 언어에서 언어적 사고를 시작하는 시기, 지난 10만 년에서 7만 년 사이에 나타난 인식론의 하나로서 이 보살 사상은 바로 사유체계에 있어서의 시각적 사고에서 인식작용의 사유로서 언어적 사고를 나타날 때 제일 먼저 만들어져 있는 종합 개념적 사고가 바로 보디사트바다. 보디사트바는 보살을 말하는 건데, 이 산스크리트로 말하는 보디사트바인데, 이 보디라는 뜻은 제가 이 한국문학 학술에서 연구한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근본적으로 본래 있었던 사트바, 사타곤에서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보살 사상은 본래 사타곤에서 타고난 생명체의 근원을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살 사상은 생명체의 근원을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생명 사상의 근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살 사상 대동사의 홍익인간 제세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서 제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의 최고의 사상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 지장보살도 있고 보현 보살도 있고 이 관세음보살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세음보살인데, 이 관세음보살을 산스크리트로 읽으면 아바기테스바라 보디사트바라인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관자재라고 하는데, 저는 이 관자재가 더 설명에 부합하다고 보고, 이 관세음보살은 뭐냐면은 스스로 살펴보라는 것이죠. 본연의 생명 탄생을, 보디사트바, 본연의 생명 탄생, 스스로 살펴보아서 본연의 생명 탄생을 우리가 이해해라.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의 전통 사상은 스스로 살펴보아서 본연의 자기의 생명 탄생의 근원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게 우리 관세음보살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산스크리트로는 아바기테스바라 보디사트바,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은 샤먼제고, 샤먼문명 사상, 샤먼사상, 샤먼제도, 그래서 서경에 있는 샤먼의 경전인 서경에 나오는 내용과 우리가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두루두루 지금 제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25년 6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정부로서 바로 네오 샤먼 시대에 들어가게 되고,
이 네오 사원 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16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